반갑습니다. 아침 사실 토요일 되게 이른 시간인데 저도 와서 여기서 이제 주차하고 올라오느라 되게 헤매고 여기까지 오는데 되게 힘들었는데 뭐 이렇게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뭔가 좀 환하고 오픈된 공간에서 말을 하는 게 되게 처음이라 제가 이런 자리에서 잘 안 떠는데 조금 떨리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좀 다정한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응 누구나 리더처럼 일하기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게 된 조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만나서 반갑고요. 먼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오늘 드리고 싶은 이제 얘기랑 제가 어떻게 일을 해왔다라는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면은 좀 좋을 것 같아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2006년에 코딩 알바로 그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메이커 커리어를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당시에 다음에서 이제 코딩 알바를 하게 된 거는 다른 알바를 막 찾다 보니까 코딩 알바가 좀 시급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돈을 더 잘 벌 것 같아가지고 코딩 알바를 하면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어쩌다 보니까 계속 개발 일을 하게 됐어요. 뭐 재밌기도 했고 그리고 또 계속 써주시기도 했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일을 하게 됐고 그 NC소프트라는 게임 회사에 들어가서 되게 오랫동안 한 명의 개발자로서 직원으로서 좀 일을 했고요. NC소프트에서의 어떤 저의 성취라고 한다면 그 사내 체육대회에서 씨름왕을 한 번 했고요. 그 씨름왕을 한 번 했고 그리고 2008년인가 9년에 아마 아이폰이 국내에 도입이 됐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NC소프트의 첫 모바일 서비스를 런칭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게 국내 기업 중에서는 두 번째 앱이었을 거예요. 뭐 대단한 앱은 아니었지만 뭐 그런 어떤 새로운 플랫폼을 경험했던 기억이 나고요. 그 이후에는 그 당시 한 2011년, 12년 정도에 굉장히 게임 스타트업 붐이 일었어요. 뭐 애니팡이라던가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게임들이 막 나왔을 때 게임 스타트업에 이제 합류해서 모바일 게임을 런칭하는 경험을 했어요. 이때는 처음으로 이제 제가 NC소프트라는 게임 회사를 다녔지만 사실 게임 개발을 했던 거는 아니거든요. 웹포탈이나 이제 모바일 서비스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때 처음으로 사실 게임을 만드는 경험을 했고요. 그때 되게 게임이라는 거는 정말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구나. 정말 게임이라는 이 분야에 되게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NC소프트에서 한 6년에서 7년 정도를 일을 했는데요. 내내 당시에 굉장히 나는 해외에 나가서 좀 일을 하고 싶다. 외국에 나가 살고 싶다라는 열망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다가 영국에 나가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레디시라는 그 스타트업의 창업자를 만나게 돼서 거기서 이제 공동 창업자로 합류해서 레디시라는 웹소설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북미의 어떤 유저들, 그러니까 북미의 어떤 웹소설 스타트업이니까 해외에서 이제 글을 쓰는 작가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런칭하는 경험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미를 나가봤더니 그 이후에는 뭘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는데 그때 제가 뭐 어떤 도메인으로서 어떤 걸 해보고 싶다라는 거는 특별히 없었는데 시장에 대한 경험을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동남아하고 남미 두 군데를 굉장히 경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동남아는 되게 이제 성장하는 시장으로서 이제 뭐 우리나라라든지 뭐 기존의 선진국에서 해왔던 것들을 뭐 그대로 빠르게 성장시켜보는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남미는 우리가 되게 알지 못하는 시장인데 알지 못하는 시장에서 되게 큰 트래픽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두 시장을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베트남 서비스를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주셔서 동남아에 가서 베트남 버전의 배달의 민족을 만들고 성장시키는 경험을 해봤습니다.
배달의 민족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그 베트남이라는 시장에서 음식 배달 서비스를 만들어서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처음에 저희는 이제 그 제품팀 한 4명 정도가 한국 사람들이 나갔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나오는 시점에는 한 5, 60명의 거의 대부분의 베트남 엔지니어분들, 뭐 PM분들, 뭐 이런 다양한 어떤 그 동남아에 계시는 분들이 그 함께하는 팀을 만들고 성장시켜 본 경험을 했던 게 되게 의미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뭐 길지는 않지만 이 패션 커머스 플랫폼 무신사라는 회사에서 그 CTO를 맡아서 굉장히 크고 복잡한 뭐 조직 그리고 제품을 개선시키는 로드맵을 잡고 시도했었던 그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클립이 되게 작지만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잖아요. 이런 클립 같은 작은 이제 도구들을 크고 위대하게 키우자라는 모토를 가지고 있는 그란데 클립이라는 회사에서 좋은 팀과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제가 여기 그 운영해 주시는 분들이 뭐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리더십에 대한 얘기는 많이 해봤으니까 뭐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제목을 그냥 가칭으로 이 제목을 드렸어요. 드리고 나서 되게 후회를 했습니다. 이제 그 세션들 발표된 걸 보니까 다들 너무 되게 실용적이고 굉장히 재치 있는 제목들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너무 제네릭하지 않나 좀 이런 고민들을 하긴 했는데 그냥 질렀으니 들고 오자라고 하고 바꾸지 않고 그냥 들고 왔는데요. 오늘 잠깐 아까 보름님께서 얘기를 해주시기는 했지만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이 이응 그 세 자리에 어떤 누가 들어가든 누구나 어떤 리더처럼 일할 수 있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왜 이런 주제 그리고 이런 제목의 발표를 하는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요구 측면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디맨딩한 측면을 고려하면 되게 제가 2015년부터 저의 링크드인에는 제 타이틀이 CTO가 붙어 있었어요. 근데 팀은 규모도 다르고 팀이 가지고 있는 챌린지도 되게 달랐던 어떤 조직은 뭐 10명 이하의 이제 막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그 조직일 때도 있었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다양한 이제 뭐 다양한 국가를 봤자 동남아와 한국이긴 했지만 이제 멀티랭귀지 환경에서 그 뭐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같이 일하는 팀을 만드는 게 중요한 챌린지였을 때도 있었고 또 되게 이제 크고 복잡한 조직에서 이 조직을 어떤 다음 단계로 뭐 전환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을 때도 있었고 되게 다르긴 했지만 되게 다양한 형태로 이제 CTO라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 발표 요청이 오면 주로 리더십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구를 많이 받았었고 그리고 특히나 오늘은 이제 모두의 연구소에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나한테 발표를 해달라 그래서 좀 의외였거든요. 뭐 제가 사실 뭐 AI나 뭐 인공지능 씬에서 뭔가를 해온 게 없기 때문에 왜 발표를 하시나라고 하다가 장소가 이화여대라는 걸 보고 그렇구나 여기서 이제 어떤 여성 리더십에 대한 그 좀 프레젠스를 가져가 줬으면 하는 어떤 요구가 있었나 보다라고 그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이게 아무래도 테크 커뮤니티, 테크 씬의 여성들의 어떤 프레젠스가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리더십이 되게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닐지라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되게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서플라이 측면, 제가 공급자 입장에서 고려를 해보면 뭐 오랫동안 많이 고민해왔던 것 그리고 여러 번 발표 자료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준비 시간을 길게 가져가지 않아도 금방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이 짤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트위터에서 제가 퍼왔는데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랑 굉장히 맞닿아 있어서 이 짤을 가지고 왔어요. 이게 영상을 플레이할 수 없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저 강아지가 저기에 사실 앞에 투명한 문이 있는 줄 알고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낑낑거려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주인이 와서 문을 열어주는 척을 이렇게 한번 하니까 강아지가 안심하고 이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영상이거든요. 굉장히 귀여운 영상인데 이 얘기가 사실 제가 되게 드리고 싶은 오늘 드리고 싶은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그간 이제 리더처럼, 그러니까 뭐 꼭 이제 뭐 팀장이거나 뭐 CTO거나 조직의 어떤 리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리더처럼 일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되게 만들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문, 그 설국열차에서 송강호 씨가 이게 사실 벽처럼 보이지만 문이야 라는 것들 이제 열고 나갔던 순간들이 제가 리더처럼 일했던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네. 다음 페이지를 잠깐 헷갈려가지고 이게 항상 저희가 뭔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을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한테 주어진 역할 외에 해야 되는 일들을 뭐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시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나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인 줄도 모르고 있었던 일들을 찾아서 그것들을 해내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 내가 하려고 했던 혹은 내가 아닌 어떤 우리 팀이 가지고 있었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들, 그런 것들이 결국 리더처럼 일을 해왔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들 거의 대부분은 이런 상태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앞에 문이 있는 줄도 모를 거고, 아마 저 앞에 서서 이걸 나가도 될까? 아마 많은 부분들이 그럴 텐데, 나는 일개 팀에서 주니어 개발자일 뿐인데, 혹은 나는 디자이너인데 이건 PM이 결정해야 되는 일 아닌가? 이런 고민들로 사실은 저 문을 나가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저희가 언제 어떻게 나가도 되는 문인지 알 수 있을까?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는 첫 번째는 자기의 어떤 직무, CTO라는 직무, 혹은 주니어 개발자라는 직무, 백엔드 엔지니어라는 직무, 혹은 자격, 주어진 역할에 너무 갇혀 있지 말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 모든 사람은 내가 만약에 1인 개발자가 아니라 회사에서 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 되게 다양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그란데 클립에 지금 재직 중인데, 저는 일단 그란데 클립의 임직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란데 클립에서 A라는 사업을 하는 이 사업을 하는 어떤 팀의 팀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개발자다라고 한다면 개발자라는 전문가의 역할이라는 되게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생각하시기에 마지막에 이제 주어진 나의 타이틀, 예를 들면 내가 백엔드 개발자다, 프론트엔드 개발자다, 머신러닝 엔지니어다 라는 직무에 굉장히 갇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 스스로도 가둬놓는 것도 있지만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개발자로 일을 하면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의견을 냈는데 개발자가 코딩이나 하지 왜 이런 어떤 이 문제 제기를 하는가에 대한 따가운 시선도 남들이 줬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축됐을 수도 있고, 그런 경험들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되게 오랜만에 이 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혹시 이 폴 그레이엄의 에세이 해커와 화가를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게 되게 오래전 에세이라 Y 컴비네이터의 폴 그레이엄 옹이라고 하시죠. 이분이 쓴 굉장히 유명한 2003년에 그 발표를 하신 에세이인데요. 해커와 화가라는 이제 그 짧은 에세이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이 글을 보고
되게 주니어 엔지니어 때 제가 되게 해방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본인은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말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분야는 사실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라는 어떤 영역 안에서는 한쪽 끝에서는 굉장히 수학자처럼 뭔가를 되게 골몰하게 연구하고 그 어떤 연구를 증명하고 이 부분에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쪽 끝에서는 뭐 화가들처럼 이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 컴퓨터나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을 단지 도구로 활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해커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그냥 다 묶어서 사이언스를 한다라고 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너무 진중하지 못한가? 나는 왜 코드보다 이 어떤 이 제품이 사용자한테 어떻게 보여질까를 더 고민하지? 라는 부분에 굉장히 갇혀 있는 그리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폴 그레이엄이라는 굉장히 권위 있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아 그렇구나. 내가 하는 일은 사실은 나는 뭐 이러한 서비스를 만들고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돈을 벌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이 내가 하는 역할이 엔지니어링이라는 역할이다라는 것에 갇히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되게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로 아마 일을 하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어진 어떤 역할에 필요한 어떤 태스크들을 받게 되잖아요. 내가 엔지니어라면 뭔가를 구현하는 일을 뭐 맡을 거고 디자이너라면은 뭔가를 이렇게 그 어떤 기획에 맞게 디자인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벗어나서 내 일이 되게 하는 판단을 하고 그 판단을 행동으로 옮길까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이걸 뭐 메타인지라고 하나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거기서의 나의 역할을 되게 큰 그림으로 보는 연습이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도 뭐 역할에 갇혀있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한 프로젝트를 맡은 엔지니어라도 처음에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나는 뭐 그란데 클립의 직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발자라는 뭐 전문가이기도 하고 어떤 그란데 클립의 A라는 프로젝트를 그 성공시켜야 되는 팀의 팀원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내가 물론 뭐 지라나 뭐 그 이슈 트래커에 올라온 태스크들을 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생각을 항상 하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혹은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미션이 실제로 되는 모습이 뭘까? 그러니까 단순히 이 내가 만들고 있는 제품이 훌륭한 어떤 퀄리티를 가지고 고객들한테 딜리버리 되는 것까지도 너무나 어떤 좋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이런 모습으로 딜리버리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저는 거기에 더해서 그래서 이 제품이 딜리버리 됨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벌까? 이게 어떻게 나에게 어떤 그 우리 회사가 이제 돈을 버는 경험을 하게 할까라는 것까지 고민을 해보는 게 되게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2006년에 코딩 알바로 일을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굉장히 늦게 깨달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NC소프트도 그렇고 너무나 큰 회사였기 때문에 사실 돈 벌 걱정을 할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잘하면 꼬박꼬박 월급 나오고 연말이 되면은 인사고과에서 좋은 평가 받아서 승진하고 뭐 이런 것들이 중요했지. 이걸 가지고 왜 유저들이 과금을 하는지, 왜 리니지에 현질을 하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제가 고민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만드는 프로젝트로 이런 부분들이 구현이 되면은 사람들이 돈을 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한 게 저의 어떤 의식을 굉장히 확장시켜줬던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내가 이게 나가도 되는 문일까 넘어도 되는 바운더리일까를 고민할 때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방향이다라고 한다면
한번 나가보는 것, 뭐 이런 부분들을 그 제안을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되게 짧아서 이거는 그 여기 오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여성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성분들이 아니더라도 뭐 주니어 엔지니어거나 뭐 내가 개발자라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뭐 개발자라서 디자이너라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주제 넘는 일 아닐까? 막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실제로 NC소프트에 있을 때 저는 그 거의 대부분을 엔지니어로서 뭔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을 했고요. 근데 그러다가 한번 어떤 기회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뭐 조직장이셨던 이제 전무님이 그 당시에 굉장히 오랫동안 그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던 프로젝트가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다른 일을 하는 거를 보시고 제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한테 그 프로젝트의 PM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의 PM을 맡았을 때 제가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너무 이전에 계속 그 프로젝트를 잘 이제 끌고 나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아, 내가 여기 들어가서 이제 뭐 이거를 이 프로젝트를 되게 적극적으로 진행을 시키면 이 사람들이 좀 상처받겠구나. 그리고 이미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고 이 사람들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걸 끼어드는 게 되게 주제 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움받을 것이 너무 두려워서 전무님한테 찾아가서 전무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건 너무 좋지만 이거는 기존에 해오시던 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빠지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굉장히 후회했어요. 그 후회한 게 내가 그걸 했으면 막 더 승진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후회가 아니고 이게 정말 이 조직이나 회사 그리고 뭐 심지어는 나를 위해서도 좋은 판단이었을까? 뭐 단순히 이걸 해오던 사람들한테서 미움받는 게 두려워서 그리고 뭐 이분들이 그 당시에 프로젝트의 어떤 주도권을 제가 가져간다라고 해서 제가 밑에도 굉장히 MBTI T 버전으로 좀 썼는데 이걸 되게 나중에 깨달았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가 뭐 아무리 겸손하게 일을 하고 해도 이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돼서 조금 더 프로액티브하게 그 프로젝트를 받아서 진행을 시켜볼 걸. 그러면 그 프로젝트가 제가 했다고 해서 성공을 했을지 안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 스스로도 뭔가 더 많은 경험을 하고 뭐 실패든 성공이든 어떤 걸 배우는 경험이 되었을 거고 회사 입장에서도 다른 관점에서 다른 어떤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시켜보고 어떤 다른 관점의 어떤 경험, 조직으로서의 경험을 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나중에 굉장히 혼자서 회고를 하면서 후회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뭐 오늘 너무 시간이 되게 짧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뭐 직무나 자격 그리고 여러분께 주어진 역할에 너무 갇혀있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올바른 판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판단이 필요할 때 내가 나한테 지금 주어진 이제 태스크 창 혹은 이제 뭐 코드 IDA를 벗어나서 조금 더 넓게 내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넓게 보는 것 혹은 그걸 벗어나서 회사에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뭘 이루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연습을 하는 것 이런 부분을 해보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뭐 그렇게 확신이 들지 않더라도 그냥 한번 질러보는 것도 굉장히 내가 나의 바운더리를 넓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잘 맞췄죠. 네.